네, 안녕하세요.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 분석 초급 강의 두 번째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 기초 지식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를 분석하기에 앞서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가 어떻게 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악성 코드의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로 볼 것은 안드로이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취약점입니다. 안드로이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취약점은 이렇게 총 앞서 살펴보았던 세 가지의 계층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영역, 여기에는 앱들이 구동하고 있습니다. 이 앱들이 구동하는 곳에서 취약점이 발생을 하고요. 두 번째는 미들웨어 영역이 있는 C, C++ 라이브러리가 있는 쪽에서 취약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혹은 바이오닉 라이브 C라고 하는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C 라이브러리에서 약간 더 축소화된 라이브러리 C 라이브러리에서 취약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안드로이드 단말기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커널 쪽에서 취약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커널 영역에 대한 취약점 예시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환경은 이렇습니다. 사용자 단말기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무선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림이 조금 못 그려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와이파이가 있어요. 근데 이 와이파이의 SSID가 매우 깁니다. SSID가 일반적으로 128의 자릿수를 넘지를 않죠, 대부분이. 근데 이 SSID는 어떤 특수 문자도 들어가 있고 어떤 특정 조건에 맞게 설정되어진 ID입니다. 그리고 이 단말기가 이 와이파이에 붙으면 커널 영역에 있는 이 SSID 무선 네트워크를 처리하는 곳, 이 이 단말기가 이 와이파이에 접속하면서 이 SSID를 받아오는데, 이 SSID가 커널 영역의 무선 네트워크 쪽으로 가면서 어떤 특수 문자로 인해서 이 무선 네트워크에 버퍼 오버플로우가 일어나게 됩니다. 즉 BOF 공격이죠. 그래서 잘못된 메모리의 참조로 인해서 단말기가 꺼져버리는 그러한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매우 치명적이죠. 이런 식으로 커널 영역에서 발생하는 취약점은 어떤 이 커널 영역에 존재하는 어떤 특정 모듈에서의 잘못된 구현으로 인해서 버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미들웨어 영역에서 발생하는 취약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들웨어 영역에서는 C와 C++ 라이브러리를 활용하기 때문에 충분히 BOF 공격 혹은 포맷 스트링과 같은 공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안드로이드 단말기의 운영체제에는 다중계층 보안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이나 혹은 포맷 스트링 공격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안드로이드에서 적용되는 보안 기법은 ASLR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DEP라는 보안 기법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스택가드라고 하는 보안 기법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이나 혹은 포맷 스트링 공격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안드로이드가 단말기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 IoT 분야에서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 공격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IoT는
운영체제가 일단 우리가 사용하는 단말기의 사양보다 낮고, 그리고 이제 메모리도 작고 꼭 필요한 기능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위에 설명드린 ASLR 기법이나 혹은 DEP 혹은 스택가드와 같은 이제 보안 기법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C와 C++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BOF 공격이나 혹은 포맷 스트링 공격이 가능하다는 점, 이것만 기억해 두시고, 이 IoT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음에 다른 강의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 영역에 있는 안드로이드 취약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영역에서 일어나는 안드로이드 취약점은 대부분 다 권한을 악용한 악성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권한을 악용한 악성 코드는 계속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의 특징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악성 코드는 여기 어플리케이션 영역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이제 악성 코드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잘 염두에 두시고, 악성 코드의 특징은 사용자를 속이기 위해 정상회처럼 위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격 목표가 기기 자체 취약점보다는 사용자의 정보 획득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말은 공격 목표가 사용자의 단말기의 루트 권한을 획득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아닌 사용자의 정보 획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악성 코드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 마켓에서 유포되기보다는 주로 SMS, 웹페이지를 통해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정식 마켓에서 유포가 되려면 앱을 검사하게 되는데 그 검사 과정을 이제 통과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악성 코드의 특징이 이제 대부분 정형화된 어떤 악성 코드 내에서 사용되는 코드가 거의 대부분 정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식 마켓에서 이제 탐지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식 마켓에서 유포되기보다는 SMS나 구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SMS나 혹은 웹페이지를 통해서 유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는 기기 관리자 권한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 기기 관리자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혹시 여러분들 이런 화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안드로이드 기기 관리자. 예, 여기서 이제 활성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해당 앱이 기기 관리자 권한을 얻게 됨으로써 지금 아래에 보시는 이러한 권한들을 얻게 됩니다. 모든 데이터 삭제, 그리고 화면 잠금 해제, 비밀번호 변경, 그리고 화면 잠금에 대한 권한을 얻게 되게 됩니다. 대부분 악성 앱이 이러한 권한을 요구를 하게 되는 이유는 삭제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앱을 삭제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대부분 안드로이드 기기 관리자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악성 코드의 특징, 마지막 한 가지는 설치 시에 많은 권한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를 속이기 위해서 정상인처럼 위장한다. 이거부터 먼저 그림을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여기 그림을 보시면 구글 앱 스토어라고 보이시나요? 예, 원래는 우리 플레이 스토어라고 돼 있죠. 아래와 같이 플레이 스토어라고 돼 있는 것이 정상인데 구글 앱 스토어라고 돼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예, 악성 코드입니다. 이렇게 정상입처럼 위장을 해서 사용자의 터치를 유도하는 악성 코드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크롬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하나는 악성 코드입니다. 이렇게 악성 코드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정상 앱과 비교를 했을 때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자의 클릭을 유도를 하게 됩니다. 유도를 하게 되면 다음으로 사용자의
정보 획득을 하게 되는데요. 정보 획득을 하고 나서 이제 SMS나 혹은 웹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자신이 또 유포가 됩니다. 예를 들면 SMS로도 유포가 될 수가 있는데요. SMS 이제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가 사용자 정보를 획득하면 이 정보에는 주소록 정보가 있겠죠. 이 주소록 정보를 이용해서 SMS로 지인들에게 보냅니다. 지인들에게 보내면 지인들은 다시 어떤 APK를 이제 웹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받으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거니까 별다른 의심 없이 사용자들은 그 APK를 다운받고 실행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가 가능하게 된 것이죠. 이런 식으로 안드로이드는 사용자의 정보를 획득해서 그 정보를 토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공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 시에 기기관리자 권한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 권한을 이제 요구를 하고 나서 앱을 삭제하게 될 때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제가 그에 대한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이시나요? 예. 자, 앱을 보게 되면 자, 누르고 앱을 실행을 시킵니다. 앱을 실행을 시키고, 자, 이제 이 앱을 지우기 위해서 제가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을 지우기 위해서 메뉴 버튼으로 들어갔고, 자, 여기에 있는 앱을 삭제를 하기 위해서, 예, 방금 보셨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앱을 삭제를 하기 위해서 했지만 이런 식으로 방해를 받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악성 코드들이 저렇게 방해를 하게 됩니다. 자, 나중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실습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안드로이드에서 SMS를 어떻게 유포하는지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 주소가 나와 있게 됩니다. 이 홈페이지 주소를 들어가게 되면 APK 파일이 하나 다운받아지고, 그 APK 파일을 단말기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 악성 코드가 설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일 저녁에 같이 술 한잔 해요 같은 경우는 사회공학적인 방법으로 아는 지인에게 이제 문자가 온 예시입니다. 지인이 악성 코드에 의해서 악성 앱에 의해 감염이 돼서 그 악성 앱이 주소록 정보를 활용해서 지인에게 보내고, 그리고 지인이 이 메시지를 받고 다시 APK를 다운받아서 실행을 시키면 또다시 다른 지인들에게 이제 문자가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악성 코드가 어떤 사회공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유포가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성 코드의 특징은 이렇게 많은 권한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모두 권한에 해당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read phone state, 직역하면은 어떤 권한인지 바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휴대폰의 상태를 읽는 권한, 그리고 receive SMS, SMS를 받을 수 있는 권한, read SMS, SMS를 읽을 수 있는 권한, 그리고 call phone, 전화를 할 수 있는 권한. 모든 권한들이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이 나와 있습니다. 악성 코드들은 이렇게 좀 약간 민감한, 개인정보에 민감한 권한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키사 발표 자료에 의한 악성 코드의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5가지의 특징들은 최근에 악성 코드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동향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스미싱 문자가 획일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교통범칙금 그리고 축하해주세요와 같이 일반적인 사칭 유형이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악성의 확보가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자동 앱 수집 기능을 우회하게 돼서 점점 더 악성의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고, 생활 밀착형 문구로 사용자가 의심 없이 앱의 이제 실행을 유도를 하는 그러한 악성 코드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금융 앱을 사칭하는 악성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금융 앱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처음에는 이제 일반적인 은행 앱입니다. 은행 앱 혹시 써보셨나요? 뱅킹 앱? 예, 보시면 결제를 하게 되면은 이제 바로 어떤 비밀번호를 쓰라고 하죠. 예, 근데 금융 앱 사칭 같은 경우는, 이 앱 같은 경우는 보안 카드 번호가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이 칸에 있는 모든 칸을 다 적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칸을 모두 다 적으면, 이 보안 카드를 모두 다 적으면, 이 보안 카드 이제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이 보안 카드에 적힌 모든 내용을 서버로 보내게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금융 앱을 사칭하여 사용자의 보안 카드를 이제 유출시키는 악성 앱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미싱 문자의 개인 타겟화, 예, 피싱 공격과 스피어 피싱과 같은 공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어떤 특정 타겟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그 타겟의 개인화된 정보를 이용해서 문자를 보내 APK를 이제 다운받으라는 그런 식으로 APK를 클릭을 하게 되는, 다음으로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악성 코드가 어떤 주요 스미싱 문구를 통해서 SMS를 전파하는지 그 문자의 예시를 든 겁니다. 여기 보시면 키워드가 지인도 있고 공공기관, 그리고 결제, 악성 금융 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택배, 이런 식으로 이제 생활 밀착형 문구, 혹은 사회공학적 방법, 혹은 이제 좀 민감한 공공기관 같은 정보를 이용해서 SMS를 전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악성 앱의 종류는 총 6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악성 앱이 이제 이 각각의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악성 앱 하나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종류의 첫 번째로는 정보 유출형, 각종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금융앱 사칭형이 있고, SMS를 발송하는 형이 있고, 그리고 원격 제어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서버로부터 명령을 문자로 수신해서 정보 유출지 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휴대폰을 원격으로 감시하거나 혹은 원격으로 제어하는 형태의 악성 앱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기관리자 등록형 혹은 앱 삭제 방해형, 이 경우는 대부분의 악성 앱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사용자의 삭제를 방해하기 위해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APK를 다운로드 받는 추가 다운로드형이 존재하게 됩니다.